레버리지. 이걸 잘 쓰면 자산을 정말 순식간에 불릴 수 있는 뭐랄까 마법의 도구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말이죠. 그 뒤에는 시장이 내 생각하고 조금만 다르게 움직여도 모든 걸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아주 무서운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함정의 정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레버리지 투자의 본질이요? 딱 이 두 얼굴에 다 담겨 있습니다. 왼쪽처럼 상승장에서는 수익을 2배, 3배로 만들어주는 날개가 될 거라는 달콤한 기대를 갖게 하죠. 하지만 현실은 시장이 조금만 등을 돌려도 오른쪽처럼 자산 가치가 그냥 구조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파괴적인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게 단순히 운이 나빠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피할 수 없는 수학의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함정부터가 사실 제일 무서운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운이 나빠서 생기는 그런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레버리지 상품, 그 설계 자체에 이미 숨어있는 수학적인 결함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막 오르거나 내리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옆으로 기어가기만 해도 내 계좌는 소리 소문 없이 그냥 녹아내리는 겁니다. 그 원인이 바로 변동성 끌림이라는 현상 때문인데요. 이름은 좀 어려워 보이죠? 근데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매일매일의 수익률을 억지로 2배, 3배 이렇게 부풀리는 구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결과라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해볼까요? 한번 삐끗해서 미끄러지면 다시 원래 자리로 올라오기가 수학적으로 그냥 훨씬 더 힘들어지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이 변동성 끌림의 핵심이 바로 이 간단한 산수 문제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100만 원이 있었는데 반토막이 나서 50만 원이 됐어요. 그럼 다시 100만 원, 그러니까 본전으로 돌아가려면 몇 퍼센트가 올라야 할까요? 50%? 아니죠. 무려 100%, 그러니까 2배가 통째로 올라야 합니다. 바로 이 손실과 이익의 불공평한 게임,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걸 실제 숫자로 보면 느낌이 확 올 겁니다. 자, 보세요. 지수가 100에서 90으로 10%가 빠졌어요. 그럼 2배 레버리지는 20%가 떨어져서 80이 되겠죠. 다음 날 지수가 11.1%가 올라서 정확히 100 딱 본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레버리지는요. 이미 쪼그라든 80에서 22.2%가 오르니까 결과는 97.7이네요. 보세요. 지수는 제자리인데 내 돈은 아무 이유도 없이 2.3%가 그냥 사라져버린 거예요. 자, 근데 방금 본 건 정말 딱 이틀 동안의 움직임이었어요. 그럼 만약에 이런 오르락내리락하는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시장,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박스권이나 횡보장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자, 이제 그 결과가 얼마나 충격적인지 한번 보세요. 6일 동안 지수가 폭락했다가 급등했다가를 반복하면서 결국 정확히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수익률 0%예요. 그런데 같은 기간 2배 레버리지는 어떻게 됐죠? 마이너스 27.1%입니다. 3배 레버리지는요? 무려 마이너스 65.7%가 그냥 증발해버렸습니다. 이건 그냥 손실 수준이 아니라 말 그대로 계좌의 파괴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격차가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벌어지는지 한눈에 딱 들어오죠. 이유는 진짜 간단합니다. 손실은 아직 컸던 원금에서 계산되고 이익은 이미 쪼그라든 원금에서 계산되니까요. 딱 그거예요. 내려갈 땐 엘리베이터를 타고 훅 내려가는데 올라올 땐 낑낑대면서 계단으로 올라오는 셈이죠. 그러니까 결국 시장이 제자리 걸음만 해도 내 계좌는 계속해서 바닥으로 꺼지게 되는 겁니다. 네, 첫 번째 함정이 계좌가 서서히 녹아내리는 거였다면 두 번째 함정은요. 한순간에 모든 걸 잃게 만드는 갑작스러운 죽음에 가깝습니다. 여기서는 다시 일어설 기회, 그런 거 없습니다. 그게 바로 강제 청산입니다. 일반 현물 투자 같은 경우는 폭락해도 존버하면 어떻게든 회복할 기회라도 있잖아요. 근데 레버리지는 달라요. 담보 가치가 일정 수준 밑으로 뚝 떨어지는 순간 내 의사랑 아무 상관없이 그냥 최악의 가격에 모든 게 다 팔려나가 버립니다. 만약 바로 다음날 시장이 기적처럼 V자 반등을 한다? 소용없어요. 이미 게임에서 퇴장당한 나는 그냥 멍하니 화면만 지켜봐야 하는 겁니다. 회복할 기회 자체가 그냥 영원히 사라지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두 함정인데요. 이건 앞선 두 개처럼 막 극적이진 않지만 눈에 잘 띄지 않게 매일매일 내 계좌를 조금씩 갉아먹는, 뭐랄까 느리게 퍼지는 독과 같습니다. 세 번째 함정은 바로 괴리율입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웃돈 주고 사는 위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상품의 인기가 확 몰리면 실제 가치는 10,000원짜리인데 이걸 12,000원에 사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나는 이미 2,000원 손해보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 거품, 이 웃돈은 언젠가 꺼지게 마련이라서요. 기초자산 가격이 가만히 있어도 이 괴리율만 사라지면서 내 돈은 그냥 손해를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바로 숨어있는 높은 비용들입니다. 레버리지 상품은 구조가 복잡하다 보니까 운용 부수도 비싸고요. 또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자도 내야 하죠. 여기에다가 선물 같은 걸 계속 다음 만기 상품으로 갈아타면서 드는 롤오버 비용이라는 것까지 있어요. 이 모든 비용들이 마치 구멍난 배터리처럼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내 자산을 계속해서 갉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투자에서는요, 시간이 내 편이 아니라 오히려 적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레버리지의 투자가 가진 4가지의 아주 치명적인 함정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뭘까요? 이 레버리지라는 건 대체 언제 그리고 누가 써야 하는 도구일까요? 오늘 이야기한 4가지 경고, 다시 한번 머릿속에 딱 정리해 볼게요. 첫째, 시장이 옆으로만 가도 계좌를 녹여버리는 변동성 끌림. 둘째, 재기할 기회조차 뺏어가는 강제 청산. 셋째, 시작부터 손해보고 들어가는 괴리율.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을 내 쪽으로 만드는 높은 비용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레버리지는요, 장기적으로 묻어두거나 아니면 막연하게 존버하는 분들을 위한 상품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아주 명확한 단기 목표가 있고 또 철저한 손절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숙련된 트레이더들이 사용하는 굉장히 날카롭고 위험한 도구.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드린 모든 말씀은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레버리지는 마법이 아니라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고위험 도구입니다. 이 문장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는 것, 그게 바로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는 오늘 레버리지의 실패가 가져오는 수학적인 위험에 대해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 레버리지로 엄청난 성공을 경험했다면 어떨까요? 그 짜릿하게 증폭됐던 성공의 기억이 나중에 시장이 등을 돌렸을 때 과연 내 판단력을 얼마나 흐리게 만들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도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